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책 리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그 중에서도 영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최장수, 조선 최초의 천민 출신 임금입니다. 자, 영조 임금께서는 탕평비를 세워서 조선의 중흥을 이끄는 정책들을 실시를 했었죠. 또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여버린 비운의 아버지인 동시에 비운의 왕입니다. 제위 기간 내에 영조는 나는 형님을 독설하지 않았어 에잉 이것들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어떤 인물이었었나? 생애는 1694년 생이고 1776년 몰했습니다. 제위기간은 무려 55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제위를 했습니다. 1724년에서 1776년까지 장장 55년을 집권을 했던 것이죠. 휘, 이금, 이고요, 묘호, 죽은 다음에 받는 호겠죠. 묘호는 영조가 되겠습니다. 영조 21대 조선의 임금이죠. 조선의 19대 임금 숙종의 아들로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인 숙빈 최씨였고요. 이복형 경종의 후계자로 왕세자에 책봉이 됐으며 이복형 경종의 후계자로 왕세자에 책봉이 됐으며 이후 노론의 지지를 기반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의 최장수 왕이자 제위 최장 기록을 세운 왕으로 약 사실상 52년 동안 제위하다가 83세에 승하합니다. 55년인데 52년으로 계산이 됩니까? 52년이군요. 52년, 55년이 아니고 52년 동안 제위하다가 83세에 승하합니다. 가족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왕비 2명에 후궁 4명, 도합 6명입니다. 자녀는 2남 7녀를 뒀습니다. 노론들은 경종이 왕이 되는 것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가 장희빈의 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왕이 되면 당연히 노론들은 보복의 칼날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노론들은 결사적으로 그 대안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차기 대권주자를 물색한 것인데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자가 바로 무수리 출신인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입니다. 바로 영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차기 대권주자가 천민의 소생이라는 게 꺼림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숙종의 아들이므로 노론들은 연인군을 지지하게 됩니다. 소론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하를 등멸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말해요. 매우 화가 난 목소리죠. 그래서 경종이 신축년과 1721년과 17
22년 이민년에 걸쳐서 노론을 혼내줍니다. 소론은 노론의 명문가 자제들이 경종을 죽이려는 역물을 꾀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 결과 노론의 4명의 대신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임 옥사인 것이죠. 자, 신임 옥사 이후에 영조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더욱 몸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경종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영조가 올린 게장과 감을 먹고 나서 말이죠. 자, 바로 영조가 준 게장과 감을 먹고 나서 경종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위 기간 내내 경종의 독살설로 영종은 독살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쨌건 1723년 천민의 아들인 영조, 천민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조죠. 영조. 1724년에 아버지인 숙종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영조는 왕의 후계자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복형 경종이 숙종의 장자로서 당연히 오랫동안 왕세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 어린 시절에 영조는 백성들과 궁궐 밖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인생을 배우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왕이 된 이후에도 영조는 매우 검소했으며 참으로 백성을 아낍니다. 지금 영조의 궁 밖의 생활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조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허허허허. 내가 사가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하고 이렇게 그때의 젊은 시절의 세월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몸소 백성들의 삶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숙종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아들 영조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출신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더욱 모범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병적일 만큼 치밀했다고 보여집니다. 왕답지 않게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방석을 치우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이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좋은 곳으로 승화시키려는 영조의 마음가짐이 단단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것 중에서 영조
파트를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그 영조의 탕평 정책에 맞물려서 나온 음식이 탕평채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탕평채를 건네면서 영조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도 있어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가릴 거 없이 이 탕평채처럼 녹두목에 고기볶음, 미나리, 김 등을 섞어 만든 묵무침처럼 그렇게 잘 서로 잘 뭉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탕평채입니다. 탕평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탕평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유교 경전인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무편무당 왕도탕탕 지우친과 무리가 없어야 왕도가 탕탕하고 무당 무편 왕도 평평 무리와 치우침이 없어야 왕도가 평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편무당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편무당 왕도탕탕 무당 무편 왕도 평평. 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